안녕하세요. 저는 이프렌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앱에서 미더을 진행하고 있는 올레비엔이라고 합니다. 실시간 미더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이프렌드 앱을 다운받으시고 매주 수요일, 토요일 2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제목은 여행 고인물 다 모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행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늑한 거실 모양의 공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이프렌즈 인플루언서 사기로 합류한 원래 비엔이고요. 저는 여행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지만 어, 어마어마한 여행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역사, 지리, 문화적인 지식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보통의 여행자입니다. 그냥 먼저 다녀온 사람이고 앞으로 가실 분들에게 여행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여행을 왜 가는지는 모두가 알지만 어, 여행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두가 다 압니다. 쉬려고 가는 여행에서는 뭐 쉰다든지 레포츠를 즐긴다든지 가족끼리 가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모두가 알지만 여행에서 무엇을 보고 내 삶을 어떻게 확장해야 할지는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시선으로 여행을 어떻게 보고 여행에서 얻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 삶을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미더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행 고인물 다 모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손으로 쓴 비행기표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 앞서 잠깐 지난 시간 첫 번째 당신은 2022년의 여행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했던 첫 번째 미더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집트 여행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여행 얘기의 시작을 메타버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 세상은 불가능이 없는 세상입니다. 소통이 되게 잘 되고, 물리적이고, 어, 환경적인 불가능을 다 뛰어넘어서 다양한 취미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세상이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언어의 장벽이 있고 상식도 다르고 모든 소통의 장벽이 있는 곳이 여행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전망이 되었던 가족과 사회적인 지위, 이런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행에서는 내 실수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되는 일이 없고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여행지에 좋은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내가 한 실수라든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안 되는 일도 없는 세상을 여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메타버스와 여행은 매우 다르지만 메타버스와 여행을 통해서 삶을 확장하려고 하는 욕망은 똑같다고 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에피소드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친구와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서로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서로 전화번호를 찍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아랍어 숫자를 사용합니다. 아랍어 숫자는 왼쪽과 같은 그림으로 생겼습니다. 이집트는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어, 아라비아 숫자를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문맹률이 높은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아랍어 숫자만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화번호를 적어주지 못했던 건데요. 만약에 이집트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싶어서 구글 검색을 해서 버스 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버스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네팔의 달력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팔은 아랍어 숫자가 아니지만 힌디에서 기인한 인도에서 유래된 네팔 고유의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은 심지어 일요일날 쉬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네팔에서 공식 휴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네팔은 2022년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연도를 세는 기준이 매우 다른 것인데요. 이것을 기년법이라고 합니다. 연도를 세는 방법을 기년법이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가 2022년을 사는 것을 어, 의심하지는 않지만 사실 연호가 있는 나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일왕이 바뀌면서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넘어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슬람권도 종교적인 이유로 헤지라라는 태음력을 사용합니다. 현재는 1443년이죠. 이란도 이슬람권이지만 페르시아력을 씁니다. 같은 달력이지만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1400년을 살고 있습니다. 대만과 태국은 우리가 자주 오가는 나라지만 다른 연도를 씁니다. 대만은 민국기년 111년을 살고 있고 태국은 불기에서 기원한 불멸기원을 사용합니다. 현재 2566년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국이나 대만에서 물건을 구입하신다면 영수증에서 연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다른 기념법을 사용하는데 역시나 종교적인 이유로 히브리력을 사용합니다. 창세기부터 이어온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5783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의 달력으로 10월이 그들의 새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2022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인간의 약속과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진실과 인간 문화의 약속을 구분한 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방식도 가능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의심하지 않았던 모든 사실들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의 약속으로 정한 것인지 구별하게 해주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확장하게 합니다. 아이씨, 죄송합니다. 뒤쪽으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행 고인물은 바로다. 손으로 쓴 비행기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손으로 쓴 비행기표를 사용해 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것이 손으로 쓴 비행기표입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간간히 손으로 쓴 비행기표를 사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비행기표는 항공권을 구매하면 이 비행기표를 등기로 집으로 보내줬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서울, 방콕, 로마를 간다고 하면 두 장의 비행기표를 택배로 이렇게 수표책처럼 된 것을 묶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항공사 보관용과 그다음에 승객이 보관할 분량이 뭐 두 장이라든지 세 장씩 묶여서 그 사이에 먹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수표책처럼 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여정, 대학생이 만약에 배낭여행을 간다고 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지에 도착하고 그리고 여행을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지속한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의 항공권을 모두 대부분은 복대에 보관해서 가지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권을 이제 복대에다가 되게 이렇게 잘 보관하고 여행을 한두 달 다니다 보면은 항공권이 되게 너덜너덜해지고 글씨도 다 지워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행자 수표입니다. 여행자 수표는 달러보다 환전 수수료가 적고 분실 시 추적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현금을 현금 달러 대신 많이 가지고 다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대만 해도 ATM에서 바로 현금을 찾기 어렵고 송금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여행 때 사용할 모든 현금을 다 복대에 고스란히 잘 가지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행자 수표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때는 이때는 여행자 거리의 식당이나 숙소가 블랙마켓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수수료로 현지 화폐로 교환을 해주거나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 때문에 가짜 돈, 찢어진 돈이라든지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에 모든 여행비를 현금으로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거의 복대가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음, 이것은 필름인데요. 요즘에는 취미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전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 스마트폰이 없었을 시대에는 필름을 여행 가기 전에 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 가면 필름의 퀄리티가 낮은 제품만 판매하던가 아니면 유럽 같은 국가에 가면 필름 가격이 한국에 비해서 비쌌기 때문에 필름을 많이 미리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필름을 가져가는 여행자들만의 노하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박지에 필름을 하나씩 싸서 어, 비행기에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면 그 필름이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순간 필름의 명암비라든지 컬러 재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름을 하나하나 은박지에 싸서 가지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프레이 액체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스프레이와 액체류를 다 비행기 수화물이나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매우 적은 100ml 이하의 액체류나 스프레이는 수화물이나 어, 기내로도 들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프레이 반입 금지는 9.11 테러, 제가 조작이 자꾸 잘 안 되는데요. 어, 스프레이 반입 금지는 9.11 테러 때문에 생겼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는 비행기 하이제킹, 그 납치 위험이나 그다음에 비행기 안에 폭발물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레이와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행기를 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배터리인데요. 아무리 작은 용량의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어, 개수가 5개를 넘으면 안 되고 대부분의 항공사는 3만 이하의 보조 배터리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계속 여행 고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화면 조작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제가 지금 이 상황을 화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조작이 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단 바가 좀 보이실 텐데 그래도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은 89년에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요. 83년에는 50세, 87년에는 45세, 88년에는 40세 이하는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다가 89년에 완전히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이
연령 제한이 폐지된 이유는 88년 올림픽 때문이었습니다. 88년 올림픽 이후 89년에는 해외여행의 완전 자유화가 생겼고, 해외여행 가기 전에 남자는 안보교육, 여자는 소양교육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런 교육도 92년에 완전히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로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의 해외여행,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웠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 그때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지만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아마도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숙박 앱이라든지 버스 앱, 기차 앱이 없었기 때문에 기차표를 사려면 기차역에 가서 줄을 서야 했고, 버스 표도 미리 가서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찾을 때는 여행자 거리에 여행자들이 모여가지고 배낭을 메고 걸어 다니면서 숙소를 직접 눈으로 보고 찾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거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유선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 지금의 PC방 같은 게 여행자 거리에는 항상 있었고, 이런 PC방에는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 가게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화만 따로 할 수 있는 가게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행 고인물 2000년 이전, 스마트폰 이전의 여행을 했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는 도시로 여행할 수 있다면 그 도시도 나름 매력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는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왼쪽은 태국을 출발하면서 찍은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나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인구 500만, 그리고 위성 인구까지 합치면 1500만이 넘는 대도시로 가는 비행기인데 이렇게 깜깜합니다. 도시의 빛이 아직 없는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는 여행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의 도시인데요. 굉장히 유럽풍 나고 고전적이기도 한 그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바로 인도의 세 번째 큰 도시인 콜카타입니다. 어, 콜카타가 정식 이름이지만 캘커타로 더 많이 알려진 인도의 웨스트 벵갈에 있는 세 번째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인구 600만, 광역 인구 1500만의 대도시입니다. 언어는 벵갈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국 식민지에서 첫 번째 수도였습니다. 영국 식민지의 수도가 왜 이렇게 인도의 오른쪽에 치우쳐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 이 시대만 해도 지금의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인도의 땅이었기 때문에 더 연결하기 좋은 캘커타가 수도로 적절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1912년 이후로 동인도회사의 수도는 영국 식민지의 수도는 델리로 옮겨졌습니다. 콜카타는 사실 인도를 좀 여행해 봤다고 하는 여행자들에게 사이에서는 인도 여행지 중에서 물가가 비싸고 볼 게 없고 날씨가 습하고 그리고 빈대도 많고 그리고 되게 시끄럽고 혼란의 도시라서 빨리 지나가기만 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캘커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잠시만요. 캘커타는 이렇게 노란 택시가 인상적인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답게 큰 나무도 많고 그런 풍경입니다. 그리고 캘커타는 이렇게 유럽식 건물도 많고
그다음에 인도의 모습, 더운 지방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도시입니다. 사실 캘커타의 모습은 이런 모습에 가까운데요.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좁아서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릭샤, 택시, 트램, 버스, 뭐 사이클 릭샤 등 모든 교통수단이 다 있는 곳이 캘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딱 봐도 약간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거는 제가 캘커타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기 위해서 캘커타에서 유명한 하우라 역에 있는 역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캘커타는 어딜 가나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이렇게 노란 택시가 항상 눈에 띄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여행을 가셨을 때 슬리퍼 칸, 약간 등급이 높은 기차를 고르신다면 요런 테라스에서 저 인파 사이에서 대기하지 않고 이런 테라스에서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인들이 그나마 캘커타에서 많이 간다고 하는 저렴한 배낭여행자들의 숙소 호텔 갤럭시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저렴하면서도 깔끔한 숙소로 뽑힌 갤럭시가 상태가 이런 정도라고 하면 인도의 상황이 어떤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것은 캘커타에서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짜이 가게입니다. 사진에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손에 들고 있는 이 짜이 그릇은 토기 그릇입니다. 그리고 가게의 사진도 보시면 굉장히 현대라고 볼 수 없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간단한 노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임머신 탄 것 같은 과거로 간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캘커타에는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인력거가 남아있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이런 오토릭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캘커타에는 트램이 있는데 트램의 상태는 이렇게 나쁜 것도 있지만 제가 더 캘커타를 많이 느낌을 느끼시라고 더 상태가 안 좋은 사진을 골라오긴 했는데, 캘커타에서는 그냥 트램을 타고 목적지 없이 어딘가를 둘러보는 것도 가능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캘커타에는 버스가 굉장히 명물인데요. 이렇게 버스의 목적지라든지 버스의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손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버스가 다 다른 그림이고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캘커타 버스 사진이고요. 캘커타는 어,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한 예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이 1920년에 태어났는데 캘커타가 수도를 델리에 옮기기 전 마지막 해가 1912년입니다. 시대상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의 팝아트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커타에는 버스킹도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디자인 전공자라던가 예술 전공자, 아니면 팝아트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면 아날로그 여행을 하고 싶으신, 시간 여행을 하고 싶은 시간 여행자가 되고 싶으신 분이라면 캘커타를 여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캐로 살 수 있는 여행,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역시 이 프렌드에서 매주 수요일, 토요일 2시 같은 내용으로 2번 진행합니다. 이 프렌드 안에서 실시간으로 저와 여행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프렌드 다운받으시고 매주 수요일, 토요일 2시에 올레비엔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